전년팔부 23권, 24권, 25권입니다. 소요파의 3대 신공 중 하나인 소모상공은 분명 이추수에게만 전수된 무공이었습니다. 허나 이추수는 남편이었던 무예자에게 소모상공을 전수해 주었고, 그리고 여기 구마지라는 자도 소모상공을 알고 있었죠. 하여 어쩌면 구마지는 이추수와 그렇고 그런 사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추수에게 배운 소모상공으로 소림 72절기를 흉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꿰뚫어본 허죽이 구마지에게 당신의 무공은 소림절기가 아니라고 하자 구마지는 몹시 당황해하며 얼굴마저 화끈거렸습니다. 어서 이 소화상의 입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벼락같이 달려들어 무서운 일장을 날렸습니다. 허죽은 이 공격에 맞서 건법을 내질렀고 말이죠. 그러자 오히려 구마지가 튕겨나가 버렸습니다. 구마지는 사조용전의 천하오절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구마지가 허죽의 건법 한 방에 이렇게 손이 벌벌 떨려오고 있었으니 그럼에도 순발력 있게 말하는 구마지였습니다. 너 역시 소림절기가 아니로구나. 신승은 소림무공을 상대하러 온 것이다. 그러니 너는 물러서 있거라. 라고 말이죠. 그 말에 합장을 하며 네, 그러죠. 라고 해버린 허죽이었고요. 원래 우리 김용소설에는 이런 답답한 인물들이 좀 많은 편이긴 했습니다. 그나마 소림사 방장인 현자가 상황 판단이 빨랐습니다. 허죽이 물러서면 꼼짝없이 구마지에게 소림사가 깨질 판이었으니 재빨리 허죽에게 말했습니다. 허죽아, 구마지는 토봉국의 국사로 오늘 그와 대결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명예라 알 수 있다. 또한 네가 패배하더라도 너는 소림사의 3대 제자에 불과하여 소림사의 명예에 누를 끼칠 일도 없을 것이니 마음껏 상대를 해보거라. 라고 말이죠. 그 말에 허죽은 방장께서 계율을 어긴 자신을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확대 해석까지 하며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여 이제부터 해맑은 허죽과 구마지의 전투가 궤전되었으니 이 대결은 그야말로 입으로만 나의 위타장을 받아라, 또 입으로만 나의 대금관건은 어떠시냐 했을 뿐 그 누구도 소림무공이 아니었고 그냥 소요파의 무공 대결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허죽은 800인역, 구마지는 700인역으로 원래는 허죽이 우세해야 하는 싸움이었지만 허죽은 실전 경험도 없었을 뿐더러 구마지처럼 모질지도 못해 대등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운 좋게 허죽에게 일격을 맞췄다 싶으면 구마지도 쳐맞아 버렸으니 그야말로 백중지세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현자가 싸움을 중재하자 무승부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마지는 음흉하기 이를 데 없었으니 화해하는 척하며 몰래 화염돌을 날렸고 허죽은 전혀 대비하지 못한 터였습니다. 그대로 화염돌은 허죽의 어깨 쭉지에 박혀버렸고 그러자 갑자기 4명의 젊은 스님들이 검을 내밀며 구마지에게 무섭게 달려들었습니다. 어찌 구마지쯤 되는 자가 이런 공격에 당할 리가 있겠습니까? 구마지가 엄청난 내력을 발산하자 4명은 동시에 나가 떨어지면서 모자가 벗겨지게 되었는데 어라, 중대가리가 아니잖아. 민둥산이 아니었어. 글쎄 4명의 스님들은 긴 머리를 한 여자들이지 뭡니까? 이들은 바로 허죽의 직속부와 매, 난, 국, 죽, 네 쌍둥이였으니 꼬투리를 잡은 구마지는 소림사의 여자가 웬일이냐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소림사에는 그 어떤 여성이라도 출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 허죽은 모든 고승들과 자리를 옮겨 대질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허죽은 그간 있었던 일 모두를 소상히 털어놓았습니다. 소림무공을 전부 상실한 일부터 해서 소요파의 장문인이 된 일까지 모두를 말이죠. 똑똑한 줄 알았던 방장 현자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좀 전까지 소림사의 명예를 지켜준 허죽을 소림사에서 파문시키더니 덤으로 등짝의 곤장 130대의 형벌까지 내렸습니다. 허죽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동안의 가르침을 제자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제자는 기꺼이 곤장을 맡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속가 제자 한 명이 소림사로 급히 들어와서는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습니다. 수많은 영웅들이 찾아왔습니다. 현자는 이들이 왜 찾아온지 영문을 몰랐지만 차분히 말했죠. 어서 나가 영접하도록 하시게. 라고요. 나가보니 별의별 문파의 강호인들이 소림사를 꽉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중엔 이름 좀 있는 문파도 있었지만 완전 듣보잡 문파도 보였습니다.
저 역시 강호인으로서 소림사에 당도하였고 말이죠. 알고 보니 개방이 새로운 방주 장취현이라는 자가 천하의 맹주 자리를 걸고 소림사와 대결을 하고자 한다 했으며 영웅첩을 돌려 수많은 사람들을 소림사로 모여들게 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는 법이었지만 대리국 직남왕 단정순까지 오게 될 줄은 다들 예상 못한 터였습니다. 그러자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요. 바로 다네가 군웅들 사이에서 능파미보를 쓰며 빠져나와 단정순에게 안겨왔습니다. 또 허죽에게도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둘째 형은 정말로 다시 화상이 되었군요. 계속해서 소림사의 불청객들은 늘어만 갔습니다. 이번에는 4대 악인이었죠. 4대 악인 중 둘째 섭이랑은 여자였지만 이 지경에는 여자고 모시고 따질 여력이 없었던 소림사였습니다. 다시 소림사 밖에서 대거의 사람들이 도착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군웅들이 일제히 밖으로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 개방 사람들과 그리고 유탄지와 아자, 모용복과 왕언 그리고 사대부하들, 성숙록의 정충추와 성숙파의 제자들이 도착해서는 곧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만 같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군웅들을 기백으로 압도하는 자가 나타나고 말았으니 바로 소봉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영웅들이 이 소실산에 모여들자 저도 모르게 전율이 잃었고 하여 크게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전벤저스 어셈블. 제가 소리쳤던 여파 때문인지 군웅들도 제각기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봉을 죽여 원수를 갚자. 거란족 소봉을 죽이자. 라고 말이죠. 이곳에는 취현장에서 소봉에게 죽은 자들과 인연이 있던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용복은 이 기회를 노려 만약 자신이 소봉을 꺾을 수 있다면 무림의 맹주로 추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바 앞으로 나서며 소봉과 대결을 신청했고, 이어서 유탄지도 부모님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며 소봉에게 싸워보자고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정춘추 역시 마찬가지였으니 자신에게 유리한 이때를 놓칠 정춘추가 아니었죠. 원래 소봉이 이곳에 찾아온 이유는 아자의 안위가 걱정돼 온 것이었는데, 비록 아자의 눈이 멀긴 했지만 단정순이 옆에 있으니 안전하다 할 수 있었습니다. 헌데 절정의 고수 3명이 자신에게 동시에 덤벼들 줄이야. 그러나 어째 소봉이 조금이라도 위축될 리가 있겠습니까? 즉시 모두에게 덤비라고 일가라고는 그대로 3대1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봉은 천생신물을 지니고 태어난 자였으니 정확히 3초씩 만에 당금지상의 3대 고수 모용복, 유탄지, 정춘추를 한 걸음씩 물러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다네가 소봉에게 와서는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두 형제가 의형제를 맺을 때 뭐라 했습니까? 같은 날에 태어나진 않았어도 죽을 때만큼은 같은 날에 죽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형님께서 위태로우신데 어찌 제가 구차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소봉은 다네에게 육맥신 것 말고는 별다른 무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여 자신과 함께 이곳에서 적들을 상대하겠다고 하니 더욱 감격했는지도 모릅니다. 부하들에게 여봐라, 술을 가져오너라 하더니 다시 다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으니 우리 먼저 통쾌하게 마셔보세 라고요. 그때 또 한 명의 남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님과 셋째 아우는 어째 술을 마실 때 나를 부르지 않는단 말이오? 네, 바로 허죽이었습니다. 하여 다네와 허죽이 의형제를 맺을 때 소봉을 첫째 형으로 하고 의형제를 맺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 생각한 소봉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목숨이 촌각에 달린 이 지경에 이렇게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이기에 역시 허죽에게도 감격하는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허죽은 이젠 될 때라 싶었는지 모든 군웅들 앞에서 술을 마셔 버렸습니다. 이는 주계를 범하는 일이었죠. 그렇게 의형제들과 술을 마셔 버리더니 가슴속에서 피가 끓어오는 것을 느꼈고 이내 소봉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 성숙록의 정춘추는 저의 소유파 스승님의 원수이옵니다. 오늘 그 원수를 갚아야 하겠습니다. 소봉은 그저 허죽이 소림사에서 가장 낮은 학년에 있는 소화상이겠거니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허죽이 정춘추에게 달려드는 모습을 보자 무공의 곡강함을 헤아릴 수 없는 지경이구나라며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정춘추는 허죽이 상대하게 되었으니 이제 모용복과 유탄지 이 두 사람만 소봉이 상대하면 되었습니다. 소봉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고 또 거침없이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모용복과 유탄지도 소봉이라는 자체에 기가 눌려 있었지만 점차 안정을 찾더니 제 실력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리 되자 어느 쪽이 우세하다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실은 모용복은 같이 싸우고 있는 유탄지도 언젠간 적수가 될 거라는 생각에 유탄지가 먼저 소봉에게 당하도록 유도하고 있었고 소봉과 유탄지가 힘이 빠졌을 때 모두 해출 작정으로 힘을 많이 아껴두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우려하던 일이 슬슬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봉의 강룡 18장은 웅후하기 이를 데 없었으나 조금씩 내력이 소모될 수밖에 없는 무공이었기 때문이었죠. 다네가 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말로는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하였다. 헌데 지금의 나의 꼴을 보란 말이다. 우리 삼형제 가운데 이 셋째만 못난 꼴을 보일 수는 없지 않겠느냐 말이다. 하더니 모용공자, 그대는 우리 형님과 나란히 명성을 드날린 사람으로서 어찌 이대로 형님과 싸운단 말이오. 이 다네가 그대와 한번 싸워보겠소. 라고 말하고는 능파미보를 써서 모용복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소봉은 유탄지와 1대1 대결이 되었고 불과 몇 초씩 만에 유탄지의 두 다리를 분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허죽과 정중추는 처음부터 허죽이 계속 우세하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허죽은 경험이 전혀 없었고 또 행여나 자신의 공격으로 정춘추가 살해될까봐 손에 사정을 두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소림사에 도착한 영치궁 부하들이 생사부를 사용하라는 소리가 들려왔고 옳지 싶어 즉시 7개의 생사부 암기를 날려 정춘추에게 적중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정춘추는 생사부의 끔찍한 고통에 빠지더니 쓰러져서는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했고 수염을 다 뜯어내기 시작했으며 온몸을 긁어대다 보니 피부마저 다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차마 눈을 뜨고 지켜보기 어려울 지경이라 고통을 잠시 멈추게 하는 해독약을 주었고 그때부터 영원히 정춘추는 순한 양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에 구전동화가 있었다나 어쨌다나 이제 남은 건 다네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네의 상황은 형님들과는 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모용복이 어느새 다네를 제압해서는 당장이라도 다네의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는 지경이었으니 이렇게 천정팔부 23권, 24권, 25권이 끝났습니다.